되게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다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신 것 같고, 되게 잘하시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인 거는 다 잘 되어 있으셔서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가져야 될 방향성 이런 위주로 하고 저기 번호 순으로 이렇게 1번에 대해서 세 분 같이 얘기하고 1번에 대해서 다 끝나고 2번 넘어가는 식으로 해야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제는 자, 세 분 공통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1번 문제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구상을 했어야 되는지가 잘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여기 셋째에 나와 있는 문구를 너무 그냥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뭘 셋째를 선택했다면 왜 첫째, 둘째가 아니라 셋째인지가 선생님 답변에서 거의 안 느껴졌는데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첫째, 둘째를 생각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제시문의 출제 의도가 파악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첫 번째 교육 섹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둘째는 교육 섹터 2 그리고 셋째가 세 번째 교육 섹터.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조은지쌤 제외하고는 다 셋째 선택하셨고 조은지쌤은 첫째 선택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굳이 왜 나는 첫 번째 교육생, 특히나 지금 경기도 교육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교육생 강조하고 있는데 아마 실제 시험장에서도 첫째 선택한 학생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제가 이거 특강을 지금 몇 번 다니는데 거의 다 셋째로 가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나는 왜 학교 밖 교육 자원이 아니라 왜 단위학교의 어떤 미래교육 과정에 더 주목했는지에 대한 설득이 더 들어갔어야 선생님께서 이 문제에서 선생님께 보고자 했던 것들을 더 잘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답안은 했어요. 자율과제라든가 음성불능이라든가. 근데 숨겨져 있었고. 그래서 사실 숨겨진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구상이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분은 다 셋째를 하셨죠. 자, 그러면은 온라인 학교를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온라인 학교를 고려한 답안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문제를 푸실 때 세 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본인이 선택한 방향,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교사 역량, 그리고 그 교사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안, 이 세 가지가 약간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연습량이 부족한 부분인데요. 어떤 연습량이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맞는 내가 준비한 거를 구상 시간에 끄집어낼 때 이 문제 요구에 맞게 약간은 조정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마음이 급하고 빨리 구상을 해야 되니까 구상하는 순간 논리 구조는 얼추 뼈대는 짜놨지만 막상 안에 내용을 넣을 때는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세 다리를 거쳐서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금씩 멀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드리면 오지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전학공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갑자기 하이러닝 수업을 하겠다. 뭔가 셋째에서 온라인 학교 비슷한 걸 떠올리실 수도 있고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 하이러닝을 통해서 교사의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겠다. 물론 설명은 해주시긴 했어요.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겠다. 근데 솔직히 일반적인 설명은 아니에요. 저희요. 아, 오지원 선생님이셨죠? 네. 아, 미안합니다. 오지원 선생님. 그치? 네, 김경은 선생님은 수업 설계 역량이라 선도 배우셨죠? 죄송해요. 네, 오지원 선생님이니까 하이러닝을 통해서 교사의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겠다. 이거는 일반적인 설명 방식이 아니고요. 약간 잘못 구상해서 임기응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협력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다른 교사나 혹은 어떤 뭐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소통 능력인 거지 학생과의 어떤 의사소통 역량을 통해서 갑자기 셋째 이걸 하겠다. 온라인 학교를 온라인 학교 방향을 실천하겠다. 이 방향성이 조금 점점 멀어진 거죠. 그리고 갑자기 선행수행 평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이런 했어? 그럼 A의 선행수행 평가 해야지라는 많은들이 있으셨고 그걸 실책에서 중요하다는 걸 아주 잘 공부하셨지만 그걸 너무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심층면적 구상 연습을 많이 하면은 심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 여유 공간 안에서 조정을 해보죠. 안 그러면 너무 급하니까 빨리 외우가만 나오게 바꿉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들었을 때는 어긋난다. 그 다음에 지금 셋째를 선택하실 때 그 이후로 학교 안에서만은 뭐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잘 파악해서 그러니까 실체 파악이 아주 잘 돼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말이 좋긴 한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강조하고 싶으시면 학교 밖 교육 자원을 좀 더 직관적이에요. 학교 밖 교육 자원 활용. 이게 학교 안으로 부족하다는 약간 부정적인 표현인 거고 학교 밖 교육 자원을 활용하는 이게 같은 말이지만 이게 더 선생님이 뭘 하고 싶은지 더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 안 된다 이것보다 학교 밖을 교육 잘 활용하겠다 이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셋째를 선택했으면 그 말은 약간 이 학교 밖 교육 자원에 대한 말은 둘째랑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이 섹터랑 좀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김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경호 선생님하고 조은재 지금 같은 스터디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경기도 안에 학교 간 지역 격차가 심하다는 부분에 대한 뭔가 좀 같이 준비하시면 있나 봐요. 서로 지금 답변을 나온 것처럼. 그런가요? 네. 자, 근데 우리 김규현 선생님은 이거를 말씀하실 때 사실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수업 설계 역량이 길러야 한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냐면 지역 격차가 심해서 수업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수업 역량을 표준화해야 라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외 지역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이 딸리기 때문에 이 지역 격차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교사가 스스로 수업 설계 역량을 올려 특히 소외 지역의 교사들이 수업 설계 역량을 올려서 가미락급이나 신도시 지역의 학교 정도의 수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너무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일상에서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뭔가 어떤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서 폄하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 만약 시험 상황이었다면은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격차 이슈를 활용하실 때 조금 더 본인 관점을 좀 더 명료하게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잘 쓰고 싶으시고. 그래서 이제 김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격차가 심각해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셋째를 했다. 자, 이렇게 가시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 격차가 심각해서 공적 책임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 격차가 있길래 어떤 공적 책임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너무 지역 격차에 대한 본인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못한다던가 뭔가 부족하다던가 잘 모르겠어요. 학교 시설이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적 책임을 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역 격차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에 대한 선생님들이 미리 정리해둬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지역 격차가 심해서 소외 지역이나 시골 지역의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없다. 아니면은 기초학년 문제가 더 빈번하게 발견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야 되고,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학습 선택권 문제 해결 방안 아예 다른 조건. 이런 걸 구분 없이 그냥 지역 격차가 문제니까 이걸 위해서 AI 활용하겠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AI 활용 역량을 길러서 내가 선도 교원이 돼서 진단 평가에서 맞춤형 교육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지역 격차 심각합니다. 그래서 AI 활용 역량 교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선도 교원 돼서 맞춤형 교육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쭉 전혀 연결이 안 되죠. 중간중간 브릿지가 너무 많이 빠집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놓친 게 아니라 미리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좋은말 수사적인 표현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논리적 연결은 전혀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좀 꼼꼼하게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문맹들을 더 꼼꼼하게 조금 연결하고 그다음에 구체화해서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설계 역량도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지만은 요거를 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죠. 여기서 또 큰 실수까지 있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탐구학습 공동체, 그러니까 이런 탐구학습 공동체가 혹시 뭔지 공부하셨어요? 전학공이랑 비슷한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학공이라고 안 하고 탐구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그냥 같은 곳곳에서 뭔가 알고 있는 단어를 쓰긴 쓰지만 그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논리적 연결이 돼서 탐구학습 공동체는 질문 탐구 중심의 깊이 있는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교사 교원 공동체를 만드는 컨셉이 더 강한 공동체. 전학공으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은지 쌤은 조은지 쌤 같은 경우는 제가 전반적으로 먼저 봤어요. 조은지 쌤은 지금 본인이 이제 기간제 경험을 했던 것을 답안에 녹이는 부분으로 본인의 무기를 딱 잡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전 좋다고 보는데요. 너무 그 무기에 약간 집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 교원 임용 2차 면접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선생님 점수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감동보다는 구체성. 근데 선생님 물론 구체적이지 않다는 건 아닌데 선생님 답안 전반적으로 구체성보다 경험에 더 무게를 주고 있어요. 구상 시간에 선생님이 어디에 더 많이 신경을 주고 시작하는지가 보여요. 경험에 먼저 신경을 쓰고 그 경험에 맞는 그런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답안 들으면 기간제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경우 있었구나 기억이 잘 나는데 선생님 제시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약간 기억이 불어나는 거죠. 그럼 이거 버려라 그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5문제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할 때 한두 번 쓰고 구상 시간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제대로 말하는 거에 더 조금 더 힘을 쓰면은 아마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는 논리적으로 뼈대는 다 있는데 그냥 틀대로 다 가니까 그 명료하게 전달된다는 느낌이 잘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경험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답안의 어떤 방안을 이제 항목을 제시할 때 약간 풀어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셋째, 학생과 함께 루브릭 제작하기입니다. 너무 풀었어. 뭐 학생 참여형 루브릭 제작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사형, 키워드형으로 제시하는 게 좀 나아요. 왜냐면 선생님 기본적으로 약간 만연체예요. 기본적으로 약간 만연체 말하기 습관이 있어요. 문장이 좀 길어지는 습관이 있는데 이거를 보완하려면 두 가지씩을 쓰실 때 아예 서두에 명확하게 키워드로 박아놓고 그거를 그냥 좀 설명하시고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을 제시할 때 풀어서 말하지 말고 명확하게 키워드로 제시하고. 자, 이제 1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선생님도 지금 비슷해요. 지역 격차를
그러니까 지역 격차 때문에 첫째 선택했다. 이것도 약간은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많은 지역 격차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를 했다고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면접을. 왜 그랬지? 이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서 그냥 알아들어야 될 부분인데 자꾸 면접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다음 뒷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놓치거든요. 그래서 자율이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학교 단위의 미래교육 과정 학생의 주도성 하면 어떤 미래 역량 하면 이런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고 격차 해소 문제는 주로 둘째, 셋째가 경계로 이미 잡아놨어요. 그걸 굳이 역행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할 거면 뭔가 새롭게 제시를 하든 그래야 되는데 굳이 그 길을 우리가 갈 이유는 없다. 면접을 잘 보려면은 좋은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점을 안 당하는 답변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새로운 건 너무 시도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쪽으로 항상 신경 쓰고 그러니까 지역격차 문제가 됐으면은 둘째, 셋째로 가서 학교 밖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그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학교 자치, 교육 자치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저 질문이 네. 학교 자율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교에 지금 필요가 있을 거고 그 차이가 있어서 학교 자율과제라는 거를 지금 부여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할 때는 무슨 격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왜 격차를 얘기해야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율과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말은 서울, 뭐 경기도, 소위 말하는 분당, 과천, 뭐 강명 같은 잘 사는 지역도 다 지역이에요. 근데 분당에 있는 지역의 학교의 요구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전교생 뭐 100명 정도의 학교의 요구는 다른 거죠. 그래서 자율과제가 필요한 건 맞죠. 근데 그거 자체가 지역 격차를 함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각 학교마다 필요한 요구가 따로 있고 이거를 자율과제로 만들어서 그 학교에 맞는 사정에 맞는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라는 게 자율과제 취지인 거고요. 그런데 이거의 어떤 지역 격차 문제를 지적을 하려면은 그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전교생 100명 있는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다 할 수가 없다. 주변에 일단 반경 뭐 10km 있는 학교 하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수업 들을 자원이 없다. 그래서 학교 밖 교육장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없을 수도 있죠. 그건 어디? 온라인 학교까지. 이거 3섹터까지 확장해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계속해서 보장해주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인성 브랜드, 인성 타종했던 자율과제 경험 하신 거는 이해했지만 문제는 좋은 시스템이 여기서 교사 역량 뭘 말씀해요? 아,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자꾸 빼먹고 이거는 무조건 단점. 이건 조건 빼먹었고 크리티컬하게 빼먹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앉아있는 면접관 3명이 다 감점 때렸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더 중요한 건 국제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수수강 수업수다 이거는 평이하게 잘 답변하셨고요. 자, 그래서 총평 1번에서 요구했던 거는 경기국의 방향, 단위학교, 1섹터, 2섹터, 3섹터 이걸 구분해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섹터에서 또 요구하는 경기국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고자 했는데 선생님들 전반적으로 셋째가 온라인 학교를 3섹터를 의도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맘멘트의 내용들이 2섹터, 3섹터, 1섹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넘어가면요. 지금 오지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서론이 다 좋아요. 서론을 아주 잘 써주시고 이제 조은지 선생님 경험으로 서론 항상 열어주시고 김기훈 선생님은 서론 딱 안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문제 분석, 지문 분석 정도로만 쓰시는 편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서론 쓸 거면은 이렇게 생태환경 교육이 났으면 생태환경 교육이 서론에 들어가는 거죠. 세계 시민 교육이 나올 수도 있고 다문화 교육이 나올 수도 있고 생태환경 교육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 주제가 없는 서론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그냥 질문 탐구 중심의 서론을 쓰셨거든요. 사실 맨 처음에 말하긴 했는데 혹시 그럼 그 중점이 약간 생태환경이 아닌 것처럼 저였다는 그냥 뭔가 선생님이 생태교육을 왜 하고 싶은지 혹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런 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하라는 건 아닌데 그런 서론 틀을 갖고 계시니까 그 쓰실 때는 좀 더 여기 키워드를 삼아준 교육 주제를 삼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지원 생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어때? 하고 프로젝트 수업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좋은데 네이밍하고 좋아요. 이렇게 네이밍하는 건 정말 권장할 만한 일이거든요. 이거 네이밍을 해서 제시하면은 되게 구체적으로 됩니다. 근데 내용이 안 구체적.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세 분 다 지금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수업, 질문 탐구 중심 수업에 대한 고민이 약간 부족합니다. 이거를 그냥 질문 던지는 수준으로만 해요. 질문만 넣는. 그러니까 내가 교사로서 질문 탐구 중심의 깊이 있는 수업을 실제로 짠다면 어떻게 짤지를 좀 한 번 제대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질문 예시만 제공해주는 정도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에서는 이해, 탐구, 성찰 이거 세 가지 틀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런 걸 좀 고민 많이 해주셨으면은 이 세 틀을 얘기하면 되거든요. 이해 단계에서 일단 개념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 개념학습을 질문 중심으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탐구 단계에서는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더 다양한 방면의 전략들을 취하게 되죠. 자료조사, 인터뷰, 뭐 서적 탐석, 탐색, 또 AI 활용 다 좋죠. 그 다음에 성찰은 뭐예요? 그걸 평가해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틀에 가지고 한번 주요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걸 구상으로 제시해 주시면은 구체적으로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비도덕적인 생태 환경을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까 탄소 발자국 문제를 제가 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면은 뭐 하겠다는 게 저는 알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활용 방안을 성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 습관 점검하기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저는 지역을 예시로 듣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울산 지역에는 태화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조사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해보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규현 선생님도 첫 번째 방안으로 습관 개선. 근데 질문 탐구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말은 넣으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연결이 잘. 습관 개선을 하는데 질문 탐구 수업으로 뭔가 좀 생각을 자꾸 하게 하고요. 체인지 메이커 하겠다. 삶의 주변에 발생하는 환경 문제 체인지 메이커 활동하겠다. 어떤 체인지?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게 없죠. 삶의 주변에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무엇인지, 이걸 체인지 메이커 활동한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그 모습이 그려지는지가 구상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전반적으로 김규현 선 같은 경우에는 구체성이 약간 부족한 상태로 중요하고 수사적인 표현들이 약간 동어반복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짓은 여기서 아주 잘하셨죠. 클로버 앱 쓴다고 하셨고 실전 활동 계획을 만들어서 그 결과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뭐 할인 쿠폰이었나요? 할인 쿠폰 같은 거 해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하겠다. 너무나 조건 2에 잘 맞는 건데 여기서 아셔. 첫 번째로 비급되어 있어요. 3과 연계한 수업을 하겠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그걸 위해서 클로버가 이걸 쓰겠다고 해야지. 그게 더 좋아.
그러니까 플로버의 뭔가 에듀테크 그런 쪽인가 막 듣다가 나중에 이렇게 삼과 연계하는 거야.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선생님 가반 전반적으로. 먼저 띄워놓고 그 다음에 풀어 설명해요. 근데 이거 너무 좋아요. 정말 딱 이 조건 2에 적합한 거로.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3과 연계한 이게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경기도 교육뿐만 아니라 2022에서도 중요한 교육 키워드인데, 이 3과 연계한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삶의 문제 해결로 가야 돼요. 이 포인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나와 연관성 있는 뭔가를 한다 이렇게만 가면 안 되고 삶의 문제 해결로 가야 돼요. 자, 삶의 문제 해결로 가라고 했을 때는 가장 좋은 게 그 지역 문제 해결. 그래서 이 3과 연계는 2섹터랑 무조건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섹터에서 하더라도 어떻게 주도성 할 거냐 했을 때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문제들을 발굴해내서 해결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클럽은 잘했어. 클럽은 되게 잘했고. 자, 그러면 3과 연계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들을 발굴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제안드린 아이디어는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토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예를 들면 학교의 공유교실, 공유교실이나 공유공간이나 하면은 학교 구성원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공유공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우리 조은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역격차 문제 계속 언급하셨죠. 그럼 차라리 여기 나와야지.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인구수가 줄고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유휴교실이 증가하고, 이런 유휴교실을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공간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는 무엇인지 함께 토의하는 시간, 질문 만들기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활동을 해. 이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고서 결과를 포스터로 제작하거나 해서 지역 도서관에 게시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컨셉이 3과 연계한 수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지향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이렇게 요 정도로 구체적으로 수업이나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방안들을 그려봐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구상해서 보여줘야 돼요. 짧게 명료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게요. 그리고 우리 세 분은 이 AI 선호소령 평가의 중요성 잘 파악하시고 그쪽으로는 잘 준비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되게 잘하신 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신년사 보셨죠? 보통 신년사에 뭐가 항목이 많은데 이번에는 다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중요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그 AI 선수령 하나만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자, 네, 세 분 이제 공통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 가에서 핵심은요 AI가 아니에요. AI를 수행평가 중에 활용하는 문제가 좀 핵심. 그러면은 AI보다는 수행평가가 여기가 좀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학생 제시문가를 어떻게 분석했냐면 학생이 아직 AI에 좀 친숙하지 않다. 혹은 AI를 약간 거부한다. 이렇게만 이해를 거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얘가 AI를 잘 쓸 줄 아는지 혹은 좋아하는 싫어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수행평가 상황에서 계속 불공정한 상황,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수행평가는 언제예요?
수업 중에 하죠.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는 집필 평가나 총괄 평가처럼 자 책상 다 비워. 종 땡칠 때까지 하는 거야. 종 치면 다 손머리 비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수업 있는 과정 우리가 대화 지금 수업하듯이 이 모든 과정이 있었던 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근데 수업 중에 애들이 AI를 쓰고 그걸로 점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게 싫다는 거지. 우리가 A에서 가에서 가야 될 건 그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온전히 파악하기 쉽진 않았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AI 가지고 실력 어떻게 할까? 이걸 묻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재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평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AI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답을 내놓으면은 그 답을 어떻게 학생들이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질문 학생들이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답은 교사가 주고 그러니까. 질문을 묻는 중요한 그러니까 이 산출물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역으로.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평가하죠? 그런 결과가 잘 나왔는지 그 질문하는 과정을 평가하겠다는 과정을 평가하겠다? 뭘요? 질문하는 거. 그러면은 질문한 능력을 평가하겠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약간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질문한 능력 평가라는 말이 제 질문과 연관성이 좀 있나요? 잘 파악해야지. 예를 들면 학생 가가 AI에게 질문하는 능력이 부족했으면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방안이 좀 연결이 돼요. 근데 가에서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 거꾸로 평가라는 이 방안을 쓰고 싶어도 문제에 맡겼어요. 항상. 부상 시간에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새로운 걸 짜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질 준비해 놓은 거를 이 문제에 맞게 짜는 걸 부상 시간에 해줘야 돼요. 근데 혹시 저는 그 결과로 점수를 받는다는 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결과가 아니라 AI 활용해서 과정을 평가할 수 있게 해야겠다 라는 의도로 말한 거긴 한데 혹시 그런 의도는 잘 안 느껴지나요? 그런 의도를 저는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게 평가인지가 잘 와닿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평가해라고 평가 방안을 물었으면 특히나 수행평가 설계 방안을 물었으면은 평가 기준이라든지 뭔가 이런 구체적인 거 우리 조은지 선생님처럼 루브릭이라든지 이렇게 평가 관련된 좀 더 명료한 제시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냥 AI 활용 수업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윤리를 갑자기 말씀하셨죠. 그래서 페이크 뉴스를 학생들이 찾게 하겠다. 이건 AI 활용 능력, 혹은 AI 관련 AI 리터러시 이런 쪽인데 이거는 가 학생이 그냥 AI 쪽 리터러시나 활용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평가 방안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면 좋아요. 평가 방안 답안 구상할 때 어떤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유의사항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김기현 선생님은 좋았던 것 같아요. 선언수란 평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초안을 작성해서 자기 생각을 추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AI의 결과와 학생 작성 부분을 색으로 구분해서 하겠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보완하면 초안 작성하고 자기 생각 추가하라고 하지 마시고 초안 작성하고 본론을 학생이 작성하고 있으면 좀 더 명료하게 말하는 거죠. 본문은 학생이 작성하고 초안만 작성하고 본론은 작성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AI의 결과와 학생 작성부 구분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 이유가 거짓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조금 부분별 내용이었는데 잘 안 와닿아.
구분된 내용이었어요? 네. 그랬구나. 저는 이게 거짓 정보를 구분하려고 AI 결과와 그 부분 구분하기 이렇게 좀 들렸어요. 그러면은 이 구분을 왜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제 AI가 제시한 내용 중에 거짓 정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학생들이 그대로 갖다 썼을 경우에는 이 학생 A가 지적했던 것처럼 혼자 힘으로 노력한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거짓 정보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낼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했던 게 이유였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 뒤집어 생각하면 네. 그대로 썼을 때 거짓 정보가 없으면 괜찮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정보 문제로 지적하는 문제와 학생이 A의 결과물을 그대로 갖다 쓰는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혼재돼서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구별하는 문제는 비판적 사고력, 리터러시 이쪽이랑 좀 다른 경우가 있고 AI를 그대로 갖다 쓰는 능력은 그것도 비판적 사고력 관련돼 있지만 그건 단지 거짓이냐 아니냐 문제 아니라 스스로 노력했는 주도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행평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공정성, 부정행위 문제. 그런 이제 좀 구분이 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젝트 학습 말씀하셨는데 이거 약간 날리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프로젝트 학습하고 뭐 한다고 그냥 끝났던 거예요. 네, 그냥 AI 활용해서 결과물 제작한다고 하고 끝났던 것 같습니다. AI 활용 역량적으로. 네. 그러니까 문제 요구사항이 수행평가 설계 방안인데 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좀 그냥 AI 활용 수업 느낌으로 계속 좀 답안을 이끌어 나갔던 것 같아요. 조은지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죠? 성장 일지 해서 AI 초안 생각하는 문제사 김경 선생님 비슷하게 해서 좀 잘 하셨고요. 몰골이 직접 제작. 이건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자기평가 전형적인 그런 방법인데 문제는 여기서도 경험이 선생님이 선택한 입장과 전혀 잘 연결이 안 돼서 따로 놀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해했을 때는 내가 학교 가보니까 실제로 AI 과로전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찬성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 기억에는. 이게 얼핏 듣기에는 학교 갔다 너무 AI 쓰더라 애들이. 그래서 AI 좀 줄여야 그렇게 상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AI 활용 영역에 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선생님 생각은 너무 의존하기만 하니까 우리가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여기 취지였을 텐데 뚝뚝뚝 등장하니까 이게 지금 연결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 제가 요거 왜 가지고 이 문제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학업 성적 관리 지침 중에 그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간제 하셨다고 하니까 자료조사 시간 주면 애들이 100이면 100 바로 챗GPT 키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거 그대로 써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진짜로 과정조시 평가하니까 그거를 그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 작성한 거. 그래서 부정행위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소년수행 평가나 이런 과정조시 평가하려고 할 때 뭘 유의해야 되냐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팁을 좀 전달해 드리면 꼭 이런 문제 아니더라도 AI 관련 수능수행 평가라든지 AI 활용한 수행 평가할 때 유의사항에 대한 구상형 답변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I 활용 범위를 안내한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만 써라. 보고서 제작 단계에서 쓰지 마라. 자료조사에서만 써라. 정확하게 안내하는 거죠. 두 번째, AI의 활용 과정을 기록해라. 이건 두 분이 하셨죠? 김기현 쌤하고 조은지는 잘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해 어떠한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AI에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았어.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AI 도움 받은 지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평가 설계 단계부터 AI의 활용을 전제하고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실시간 활동 중에 수행평가를 해요. 교사 관찰하는 중에. 교사 보는 실시간 활동 중에, 관찰 중에 수행평가 실시하고. 이런 지침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묻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고 AI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단순히 묻더라도 AI 활용해서 평가할 때 유의사항 말해보세요.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유의사항을 하게 되면 절대로 다른 수험생들이 이 답변 절대 못해요. 자, 이렇게 하고 즉답형 가겠습니다. 자, 지금 1번 세 분 다 즉답형 잘 하시는데 김교훈 선생님은 즉답형 연습 조금 더 하시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하거나 막혔을 때 그냥 뻔뻔히 가야 돼요. 근데 그냥 마지막에 안 되니까 A 이상입니다. 처리해버리셨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꼭 된 것처럼 뻔뻔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을 하셔야 되고 세 분 다 개별 상담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이 우리 오지원 쌤하고 조은지 쌤은 의미의 문제를 마음적인 심리 정서적 측면으로 지적해 주셨고 김교훈 쌤 같은 경우는 집중력 문제로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아주 큰 교육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엄청난 예산이 할당이 되고 그리고 이 관련된 법률 지금 제정 발의 제정까지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당장 올해부터도 교원 연수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거든요. 경기도교육청 이번 기본계획 보면은 인성 시민교육 챕터에 혹시 약간 어색한 뭐가 있지 않았나요? 기본교육 사회정서 교육 있지 않았나요? 사회정서. 네. 지금 교육부 그러니까 교육부의 국정 과제로는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걸 각 교육청에서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성시민교육 부분에서 사회정서 교육으로 이거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교육부나 서울시나 인천이나 상고시 다 사회정서 교육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은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죠. 아주 학교에서 늘 근본하게 아주 전통적인,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걸 풀어갈 때 대부분 학생들이 다 개별 상담으로 지금 가거든요. 제가 선생님뿐 아니라 다른 수업생들 지금 12월 달부터 해서 한 15명 정도 갔는데 다 개별 상담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좀 더 공부를 했다고 치면은 여기서 사회정서 학습으로 답변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좀 난제가 가요. 그 다음에 더 정확한 구체적인 답변을 갈 수 있고 우리는 전공이니까 더 유리해요. 사회정서 학습에서 감정 인식하기, 감정 이름 붙이기, 그다음에 마음 챙김 명상, 호흡 명상이라든지 바디 스캔 명상이라든지 이런 개인의 정서 조절 관리 역량을 길러주고 있어요. 로 한 꼭지를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마음 건강 문제 있는 학생들 어떻게 할래? 이 학생이 정서 조절 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감정 인식하기 활동을 운영하겠습니다. 감정 이름 붙이기 활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감정 출석. 그러면 자기 감정 이름 붙이고 매일매일 그 감정의 강도가 어떤지를 누적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어땠는지 쭉 보는 거죠. 감정 인식하기로 하는 거죠. 감정 출석, 감정 일기 쓰기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서 문제를 겪는 학생이 있을 때 단순히 정서관리 조절 역량 학생 기능하고 해서 이 학생의 인생 문제 해결이 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이 이 학생이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소속감을 느끼고 학급에 있는 학생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교사가 마련해요. 단합대회라든지 아까 말한 사제동행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렇게 공동체와의 연결 속에서 개인의 정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또 지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오지영 선생님이 잘하셨죠? 협력 체계로 가야 됩니다. 이거를 교사 개인이 혼자서 다 감당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상담 교사라든가 동료 교사라든가 혹은 지역의 어떤 상담 센터라든가 교육청의 뭐 어떤 마음 건강치료 센터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 전문의까지 협력 체계를 찾아내서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 방안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라는 거죠. 그게 최근에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법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교사 혼자 감당하지 말고 이런 지원 협력 체계를 활용해서 학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이런 문제 학생이 나왔을 때 이런 접근 방식으로 한번 풀어가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오지영 선생님 자율 시간에 감정카드 쓰겠다.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규현 쌤은 갑자기 약물 처방까지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빌드업 없이 개별 상담마다 약물 처방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과해요. 그리고 조은지 선생님도 여기서도 약간 경험은 많이 말했는데 사회정서 측면에서 뭘 물어본다고 했거든요. 뭐 학생에게 뭘 물어본다. 아마 그 감정 인식이랑 관리를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항상 이제 마음속에 여기서 어떤 경험을 살려야 될까를 좀 너무 많이 거기다 인지 자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약간 조정해 보시고요. 네. 근데 콘서트 전 좋았어요. 자, 그다음 2번은 이제 이건 뭐 단골 사골 문제죠. 그러니까 단순히 꼭 그러니까 선생님들 어떤 상황이 나올까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교사가 학교 안에서 갈등 상황이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계속 뭐 바뀌겠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선생님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한 게 정답이냐 오답이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내가 이 질문에 답변할 때 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오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맞겠다. 그런데 이 업무가 강도가 높은 이유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까지 들었어요. 이 업무가 학교폭력이라면 적절했죠? 대표적인 학교에서 누구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폭력 업무라면 학교폭력 업무 강도 높은 이유는 그 학교에 학교폭력이 많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 나는 이 업무를 할 때 이 업무 강도를 내가 낮추기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요. 그냥 베스트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선생님들 잘했냐 못했냐 이게 아니라 오지영 선생님 여기서 어떤 사람인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건설적으로 승화해서 해소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보여줘. 근데 아니라 김규현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행정 업무를 덜고자 노력하겠다.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대화나 설득을 하겠다. 내가 왜 이걸 맞춰 어려운지 그럴 수 있죠. 솔선수범도 하겠다. 나도 대신 다 해줄게. 그렇게 말씀 주셨고 선배 교사와 협력하겠다. 자, 우리가 이 답안이 뭐냐 주목하지 말고 그러면은 김규현 쌤은 지금 이번 회에서 보여준 모습이 뭐만 나올까요? 분담하고 과제를 나누겠다는 자세. 일단 첫 번째 솔직함?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아. 난 못하겠다. 솔직히 얘기한 것 같아. 솔직함이라고 보여준 것 같아. 두 번째는 뭔가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걸 보여준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이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선생님의 이 지금 선택지의 또 동기들은 일단 어쨌든 자기를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어떤 공동체를 위한 무언가는 여기서는
보여주지 않았고 이 솔선수범이라는 것도 약간 호혜성의 원칙처럼 느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덜어주니까 다음에 나도 덜어줄게.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 사실은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모습 혹은 공동체 역량 이런 걸 보여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배 교수 협력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겸손함,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보여주죠. 자, 그리고 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용하겠다. 누군가는 해야 돼. 너무나 맞는 말이죠. 여기서 그럼 보여주는 거야. 공동체 역량 확실히 보여주는 거야. 누군가 해야 돼. 내가 사실상 안 할 수는 없어.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힘들면 내 도움을 요청해. 현실적인 것도 고려하는 거지. 현실적인 거. 무조건 교사 소진되거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해서 그 업무를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야 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재훈 선생님이 보여준 갈등을 건설적으로 풀어나가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면접관으로 하여금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맞는다 하거든요. 맞는다 안 맞는다 하고 안 맞는다 대체로 김 교수님처럼 하고 맞는다 대체로 존 교수님. 근데 저는 이제 피드백 가져올 때 여기 미리 물어본다고는 제 입장에 써놓은 것도 오재훈 선생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A 교사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고 싶은 교사인데 업무 때문에 수업을 못해서 속상한 거니까 업무를 맡되 업무 관련된 내용을 수업 주제로 삼아서 수업을 하겠다. 그래서 저도 학교폭력을 했거든요. 학교폭력을 맡았다면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수업 주제, 성취 기준으로 삼아서 수업의 어떤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고 이 업무도 함께 맡아서 운동의 학교 문화를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정도 제가 이제 만든 문제로 이렇게 피드백을 좀 드렸고, 세 분 좀 문제 드리는 약간 개인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정신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따로 하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느라고 마지막 순서인 분이 엄청 늦게까지 기다려서 또 늦게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한 이런 구조로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한번 보완하셔서 다음에 책임을 줘야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없으시죠? 있으세요? 네. 똑같은 1번 문제 키스부터는 생각 들었었는데 뭔가 이런 학생의 문제가 있는 상황일 때는 그냥 뭐 사이다나 이런 걸로 된 거긴 한데 좀 진짜 내가 교사가 돼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애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뻔하지만 상담을 꺼냈는데 혹시 그러면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상담은 굳이 말 안 하고 그냥 조금 현실성이라는 상담이랑 조금 멀어지더라도 사회정서 학습만 말하는 게 그렇게 그렇지 뭐 아니면 도로 갈 필요는 없죠. 상담을 하더라도 상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사회정서학습 기법을 활용하면 돼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수업생 닮은 다 개별상 내요. 요즘에 선생우비인가 그거를 많이 또 보더라고요. 그거 뭐 강의도 있고 그 선생우비의 개별 상담이 나와 있대요. 그래서 다 똑같이 그걸 얘기하던데 공통적으로 개별 상담을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개별 상담 쓰시더라도 구체적으로 뭐 상담 릴레이 상담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아까 선생님 감정카드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감정카드는 자율시간이 꼭 안 해도 되고 상담할 때 카드 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학생하고 개별 상담.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요즘에 지금 네 마음에 가장 가까운 방법 뭐라고 해? 골랐어. 불안. 혹시 왜 이거 골랐는지 얘기해볼래? 아니면은 지금 이거 골랐는데 너한테 이 감정의 감동은 1에서 10점까지 몇 점이야? 혹시 그런 게 자주 있어? 오늘만에? 이렇게 개별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놓치는 게 없겠죠. 그 다음에 저기 김교수님 있잖아요. 네. 조금 쫓기듯이 너무 네. 해요. 네, 처음이 없다는 피드백을 그래요? 받아가지고. 네, 저도 지금 써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문항과 문항 사이에는 1초, 2초라도 약간 좀 텀을 주면 좋아요. 갑자기 이상입니다 하고 바로 이제 뭐 2번 갑자기 들어가 버리니까 조금 급하다. 됐습니다. 저는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 두 분 지금 그러면은 지금 조은지 쌤하고 김규현 쌤이 조은지 쌤만 2차 지금 경험 있으시죠? 저번에 점수가 얼마나 나왔어요? 2차 점수요? 2차 점수가 따로 있어요. 잠시만요. 면접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업 시간까지 말씀해 주시는 둘다 한번 괜찮으시나요? 수업 시간은 29.75점이었고 나눔은 29점이었고 면접은 38.67점이었어요. 38? 8점. 38.67. 역시 잘하시네. 그때 제가 엄청 잘한다고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생 쭉 가시되 그렇게 제가 저번에도 좀 비슷하게 이런 칭찬 면접 틀로 가시나요? 네, 그렇지. 기어질 일이 넘치는 않아. 경험은 오늘 갑자기 삘 타서. 알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